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같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데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 가 계신다면서요. 예, 베이징입니다. 아, 예, 예. 그 통화 상태를 좀 걱정을 했는데 아직은 좀 좋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좀 통화 상태가 안 좋아지면 국제 전화이기 때문이라는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의원님께는 그럼 네.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 주민 2명 추방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은 이건 국가 정통성 문제라고 강력하게 성토하셨는데요.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아니,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국기를 뒤흔들고 정통성을 무시하고, 뭐, 마치 뭐, 내라는 뭐가 벌어진 것처럼 음,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네, 아니, 그럴 정도의 무슨 중차대한 주권을 포기한 발상이라는 전제가 이상합니다. 네, 북한은 그 반란 집단이고 수괴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우리 국민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예, 그 예. 헌법 정신에는 그게 맞죠. 음,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로서 지금까지 어떤 사실상의 국가관계를 유지해 온 게 남북관계거든요. 네, 네.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우리가 치안을 담당합니까? 북한의 형법을 담당합니까? 음, 아니 휴전선 이북은 북한의 관할권으로 인정을 하고 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되어온 게 지금까지의 어떤 남북 관계인데 이걸 뭐 송두리째 부정하고 북한을 그럼 우리가 가서 직접 통치하든가 음, 어떤 그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네. 이런 어떤 그 당위성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정말 곤란하다. 음, 이번에 올려보낸 두 분을 다소 빨리 올려보냈다는 느낌은 저도 갖고 있어요. 예. 왜 충분히 더 조사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 사건이 사실은, 원산과 해상에서 차례로 벌어진 살인 사건이거든요. 예. 이렇게 그 배 타는 선원들이 교대로 들어오는 거를 첫 번째 원산에서 살해하고 두 번째는 해상에서 살해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음,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쨌든 빨리 조사되고 처리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네. 북한이 온전하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는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북한은 자기네 체제에 도전한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음, 아마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왜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네, 보는데.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께도 이 문제는 총론적 입장만 듣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네.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도 아주 단호하게 이건 트럼프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여기에는 뭐 그럼 네. 이견이 없는 거죠, 의원님? 아니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좀 의견을 나눴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근에 이 문제로 뭐 국방위가 열린 적은 없고요. 예. 단지 작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여러 차례 국방위에서는 그 주장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여야 간의 이견은 없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국방위에서는 음, 입장을 저는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초당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부를 한 거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더니 백승주 의원이 그건 정치쇼다 이렇게 지금 그 일축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대북 규탄 결의안도 올렸고 예. 주변국에 또 아베가 경제 도발을 했을 때 오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공동 입장문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아니 국가의 ABC입니다. ABC. 예. 주변국이 우리 국익에 도전해 올 때 음, 이럴 때 국가가 여야 초당적인 결의안을 내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정치 쇼다 해가지고 또 다른 정치 프레임으로 엮어버리고 그다음에 거부해버리고 음, 이런 식의 어떤 그 국내 정치 프레임을 내세운다면은 네. 앞으로 국가가 단결해서 초당적으로 뭘 하자는 얘기는 아예 접어야 될 판입니다. 아니 이건 뭐 기본 중의 기본이고 어느 집단이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박과 위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단결해서 대응하는 것이지. 음흠. 이걸 뭘 쇼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국가의 품격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네. 망발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좀 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미국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드하트 대표가 지난주에 들어와서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때 그 국방위원들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좀 그 드하트 대표가 공식적인 이야기 말고 좀 세밀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좀 한 건 없습니까? 아니 일단 저희가 만난 적도 없고 예. 또 저희한테 어떤 직접적인 의견을 개진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아마 보여지고요. 외통위원장 만났다는 보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국방위는 저도 좀 기억이 없어서요. 예, 아무튼요. 예, 그리고 그것도 공개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확인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윤상현 그 외통위원장이죠. 네. 뭐 2조 원 또는 2조 5천억 원 정도면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음을 볼 때 아하. 이거 뭔가 말려든 거 아닌가? 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거 간단한 산수인데 예. 작년에도 미국이 목표한 액수를 충족하지 못하자 협상을 5년 단위로 하는 협상을 1년으로 쪼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다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그거는 전형적인 협상술이라고 보는데 5년 후에 5조 원을 받아내겠다. 만약에 이게 미국의 목표라고 치자고요. 네. 실제 거의 뭐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러면은 앞으로 1조 원씩 5년에 걸쳐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예. 5년 후에 5조 원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 한 해는 1조 원만 올리자. 그러면 내년에 2조 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걸 5조 원이라는 말을 빼고 1년 단위로 2조 원에 내기로 협상을 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2조 원이다. 네. 이렇게 하고 협상 잘 됐다고 서로 악수해버리면 예. 같은 협상을 한 겁니다. 5년 후에 5조 원 한 거나 내년에 2조 원 주는 거나 똑같은 협상이에요. 트릭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시네요. 협상이 안 될 땐 이거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일단 1조 원 증액하기로만 협의하고 1년 단위 협상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걸 얘기하신 거 아닌가.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한 어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간접적인 협박술이라고 봐요. 예. 당장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사태가 옵니다. 네. 아마도 저는 차라리 미국이 진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아마도 미국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고 이게 미국 국내 문제, 정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압력에 대해서도 철회하자는 주장이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도 해봅니다. 오히려 자충수가 될 사실 거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누가 했었냐 하면은 맥마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네. 그다음에 맥스터 전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한국에 압박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다가 잘린 사람들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그 집권 초에 백악관에서 엄연히 벌어졌던 얘기고, 또 주한미군을 건드리는 날이면 미국 본토의 안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 왜 그러냐?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미 본토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는데 네. 주한미군이 탐지를 하면은 7초면은 된다. 아하. 예. 이걸 알겠습니다. 밥 우드워드라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백악관에서 나온 그 정보라는 거를 증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책으로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렸다? 그러면은 미국 안보에 위해가 가는 일을 대통령이 한 건데 이걸 아마 트럼프가 탄핵당하는 아주 좋은 명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배짱을 부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소미아 그 종료 결정에 대해서 지금 미 국무부 나아가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철학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이제는 철회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때가 늦었어요. 예. 이제는 명분 없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길들이기로 났을 겁니다. 아, 약점 무릎을 잡힌다. 꿇었으니까, 예. 무릎을 꿇었으니까 얼마든지 한국을 농단해버릴 수 있는 네. 이니셔티브를 일본은 쥐게 되는 것이고, 네. 한국은 앞으로 주변국 눈치나 보면서 끌려가는 나라, 눈치 국가, 그러면서 적당히 주변 정세 눈치나 보면서 연명이나 하는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네. 국가의 품격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의연하게 네.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한미 동맹이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수세적 위치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런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의 외교 정책은 파산 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만큼 이제는 애초 국가가 결정한 대로 결연한 입장을 취하고, 그러면서 주변국에게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중견 국가가 되느냐 못 되느냐, 네.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아주 한 3-40초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럼 미국 관계자들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종료 결정에서 비판적인 건 일본 편들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다분히 일본 편들기고, 부당한 것이 한일 관계에 미국이 끼어들거나 설 자리는 없다. 네. 이건 한일 양자 간의 문제인 것이죠. 예. 그다음에 지소미아에 그렇게 지역 안보를 의존할 정도의 지소미아가 안보의 결정판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어떤 행태들은 중재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네.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